네, 전국에 계신 우리 대껍질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텔러나래고요. 오늘은 폭발주의 써니사이드업 설명회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도입된 설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빵주가 만들어졌고 이제 빵주가 이제 글레이시아를 향해서 볼케니카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사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차원문이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데요. 차원문이 사실은 꼭 있어야 되는 설정이기는 해요. 이게 서사적으로 이제 멤버들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죠. 어디에서는 엘리아스로 갔다가 엘리아스에서 이렇게 오고 하는 식으로 이제 멤버들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 어쩌면은 가장 필요한 능력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엘리아스 밖에 있는 애들을 만나면서 걔네들이 뭐 동료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은, 나왔던 애들도 또 다시 이렇게 등장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멤버가 등장을 안 해, 그러면은 그 멤버는 교단에 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너무 편리한 설정이긴 한데 너무 편리해서 좀 걱정되기도 해요. 차원문 만능으로 할 수 있는 곳, 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얘가 나온 거임?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너무 편리한 설정이라서 좀 걱정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얘 나왔으면 그냥 끝 아님? 여기서 얘 나왔으면 그냥 끝 아님? 약간 이런 식의 논쟁 같은 것도 좀 많이 촉발이 될 것 같고 해가지고, 그 스토리팀에서 잘 이런 거를 맺지 않으면은 조금 위험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테마 극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볼케니카의 지배자 아일라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어떤 얘기들이냐, 평소에는 느긋하고 말랑한 캐릭터라고 하지만 화나면 무서운 타입이라고 해요. 평소에는 굉장히 느긋하고 차분하고 그렇지만 화나면 무서운 캐릭터다, 이런 캐릭터는 굉장히 많기는 한데, 프로의 관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면은, 저는 관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면 아일라의 미숙함에 투덜하겠으나, 이 화나면 무서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막 얘가 좀 기강을 잡으려고 그러나, 좀 군기반장 스타일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죽하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일라와 분노의 5단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폭망은 폭발해서 망한다는 뜻입니다. 아일라는 화산섬의 정령이고, 화가 나면은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뒤엎어버리는, 원문은 우리가 뭔지 알고 있죠. 웬만하면 그들을 막을 수 없다에 나오는 분노의 5단계. 아무튼 이런 설정들이 주는 약간 요소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얘가 뭔가 좀 화나면 다 뒤엎는 스타일인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기강을 잡는 스타일인가? 이 시점부터 갑자기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가비아와 벨라가 오게 되죠. 두 정찰 인력을 부른 이유는, 가비아는 우선은 땅의 정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을 살피면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벨라 같은 경우는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죠. 얘 행동 양상을 살펴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벨라를 데려온 것 같은데, 활약을 한다면 활약을 할 수도 있겠으나 뒤집어 놓죠. 아주 맹활약을 펼치죠. 아주 부르지 말 걸 그랬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부르길 잘했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런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상황이 많이 있는데, 상극이에요. 기본적으로 둘이 상극이야, 상극. 벨라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주제를 바꿉니다.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러면서 대화 스타일이 그런 식이에요. 자기의 관심을 위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아일라는 또 가만히 있고 싶은데 또 옆에서 계속 건드리니까 계속 귀찮은 거야. 그냥 나는 가만히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뭐 햇볕을 쬐면서 그러고 뭐 있고 싶은데, 벨라는 계속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여건 뭐야,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저건 뭐야,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대화가 성립이 아예 안 되는 거야. 이게 결국 근본이 유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성이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벨라가. 그래서 이제 벨라도 보면은 그런 게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고, 환경도 벨라한테 그렇게 그닥 좋지 않아요. 액티비티 위주의 볼케니카입니다. 볼케니카는 이제 뭔가 직접 체험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느껴본다거나 뭔가를 직접 뛰면서 해본다던가 그런 식의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환경 자체가. 근데 벨라는 그런 거 몰라. 그냥 인터넷이나 하고 싶어, 인터넷 하고 싶다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한 햇볕을 받으면서 그렇게 쉬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요, 난 인터넷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모든 것에 파국을 불러오게 됩니다. 아, 나는 이 섬이 별로야, 그래서 난 이 섬을 좀 꾸며야겠어, 너가 이렇게 섬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좋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별의별 훈수를 다 들기 시작하죠. 아주 쐐기를 박는 발언이 하나가 있어요. 네 섬은 별 5개 중에 하나 반이야.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게임들을 해봤잖아. 평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섬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별 하나 반이라는 거는 호반이란 얘기예요. 벨라가 말했던 대로 오락시설을 짓는다거나 무슨 뭐 상업시설을 짓는다거나 하다 보면은 별 5개 중에 5개도 찍을 수 있어요. 벨라의 의도 자체는 결국 이거예요. 더 나아질 수 있는 구석이 있어, 여기서. 하지만 너의 섬은 좀 부족해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나의 말만 듣는다면 너의 섬도 별 5개 중에 5개까지 될 수 있다. 근데 아일라는 그런 지식이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아일라가 느끼기에는 네 섬 개구려 키읔 이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하게 말을 한 거죠 사실. 근데 벨라는 그거를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고, 여기서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다고 생각해요. 아일라와 벨라의 그런 의도와 마음이. 벨라는 분명히 자기 딴에는 선집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갈라진 거지. 근데 아일라는 또 나름 또 미숙한 거 치고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럽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 아일라의 세심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벨라가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니까 아이씨 그러면 나 다 엎어? 이러지 않아요. 그래도 섬이 폭발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벨라를 피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섬 관리에 시간을 쏟아요. 굉장히 세심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사실 여기서. 얘도 나름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자세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섬을 아끼는 모습이 굉장히 보이는 모습이기는 해요. 벨라가 걷다 대고 이제 또 계속해서 독단을 하죠. 그래서 결국 초폭망이라고 하는 스테노에 해당하는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죠. 그걸 해내네. 진짜 그걸 해내네. 와, 내가 아까도 정말 꿀밤을 많이 때렸지만 그걸 진짜 해내더라고요. 난 진짜 벨라가 대단합니다 정말. 어우, 교주가 또다시 이제 설득을 통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상황을 타개해보려 했으나 또 독단을 저질러가지고 이제 완전 이제 섬이 뒤집어 엎어질 위기에 처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가비아 되시겠습니다. 가비아가 마치 이드에게 따귀를 날리는 클로에 마냥 수정 펀치를 갈겨버립니다. 그걸 보고 이제 게임 내에서는 마치 좁쌀만한 돌이 거대한 돌이랑 뭐 어떻게 된다는 묘사를 했는데, 제가 머릿속에서 나온 거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흐르는 용암을 품어버리는 돼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용암이 흘러서 돼지를 깎을 수는 있죠. 근데 용암이 돼지를 태워버리진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정말 가비아라는 돼지가 펄펄 끓는 용암을 품어버리는 것처럼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약간 드러나는 점으로는 정령들끼리 이제 상위 하위의 격이 존재를 한다. 돼지인 가비아가 언니 쪽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거를 포괄하는 아일라는 이제 용암이나 섬이나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같은 정령들, 비슷한 정령군들끼리도 뭔가 상위 하위의 격이 존재를 한다. 아일라의 미숙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일라는 의지할 만한 상위 정령도 없었고요. 이제 대지의 정령인 가비아 같은 존재가 없고 화산섬에 홀로 남겨진 존재, 그리고 친구도 없었어요. 굉장히 외로웠겠죠.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일라가 그냥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벌벌 떨었던 거고, 아일라는 그냥 스스럼 없이 다가가고 싶었는데 또 주민들이 계속 이빨린 소리만 하고 당연히 몸을 기댈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외로웠을 것이고, 근데 거기서 우리 데비아가 나타나게 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고요한 울림을 이제 알려주죠. 아예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비아를 데려온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할 수 있죠. 벨라도 어떻게 보면은 아일라를 폭발시키는 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가비아에게 이런 마음을 배울 수 있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아이러니하죠. 세옹지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뭐 결국에는 벨라도 뭐 그렇게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또 자기가 사귄 친구들이 다 그런 식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교훈은 이거인 것 같아요. 힘든 상대를 견딜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단순히 이 아일라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사실 그렇잖아요. 아, 얘는 너무 힘들어, 안 맞아, 그러고 내가 다 내쳐버리면은 나는 편할 수 있겠으나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은 많이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굉장히 와닿게 하는 테마 극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일라가 이런 이제 솔루션을 받은 결과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죠. 기적. 벨라가 사과를 했다. 그 벨라가 남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사과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사실. 유령치고 이렇게 의젓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냥. 근데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데비아의 은혜겠지. 우리가 이제 이 테마 극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 이제 우리는 숭배하는 대상을 좀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데비아의 시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 3을 알리는 테마 극장인데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